지난 시간까지 고대 문학 이렇게 보았는데, 고대 문학은 고려 건국 이전까지입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학의 갈래는 향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문학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국문학사 단어는 시대적 흐름, 특징에 따라서 문학이 어떻게 표현되어 나타났을까 초점을 두는데, 특별히 작품과 작가론에 초점을 두면서 그 흐름을 잘 간파하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작품들, 주요 작품들 지문 연결을 조금 더 굳건하게, 곤고하게 이어가면은 뭐 충분한 학습이 될 겁니다. 자, 고려 시대 그러면은 또 다른 시기 분석으로 구분으로 중세 전기 문학이다 이러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옆에다가 과도기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과도기. 그러니까 고대 문학에서 이래 조선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문학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그죠? 이건 통일 신라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과거제를 실시했다. 뭐 이런 측면에 한문학이 발달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문자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고, 우리 국자로 훈민정음 창제 이전이므로, 그래서 한자를 빌려다 썼고,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기 때문에 불교 경전은 대다수 뭡니까? 한자로 표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한문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그 고려 소교와 같은 국문학은 쇠퇴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고려 문학의 특징 한번 볼까요? 1번, 금방 언급을 두었듯이 한문학은 융성한 반면에 고려 소교와 같은 국문학 등은 쇠퇴했다. 그죠? 그리고 3번에 국자, 우리의 글자죠. 글자가 없던 시대였으므로 귀족 계급만이 문자 사용을 했어요. 한자로. 대부분 작품의 계층은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줄에 새로운 경기체가 귀족 계층에서 유행했다면 고려 소교는 바로 평민층에서 유행했던 갈래이겠죠. 자, 그런데 넷째 번에 보면은 평민들의 문학인 고려 소교, 평민들은 문자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 소교의 전승 형태는 무엇이다? 구비문학이었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가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정업사를 공부하면서 고려 소교의 정착 과정을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으니까, 고려 소교는 조선 전기까지 구전되다가 고려 후기에 공중학으로 편입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성종 이후의 악학개범 등 속의 음악책에 15세기 한글로 표기된다, 이런 과정을 얘기 드렸습니다. 고려시대 같으면은 지금 고려 소교가 구전되었고, 다섯 번째 폐간문학, 이것도 한번 얘기했죠. 폐간이 어떤 직책인가를. 폐간은 한간에 유포된 이야기를 수집해오는 관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이런 폐간문학은 이제 설화에서 폐간문학 가전체 소설로 이어가는 이런 흐름을 또 산문문학의 한 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려 말에 이제 시조가, 우리의 지금까지 이제 국민문학이라 일컬어지는 시조가 바로 이제 고려 말에 평시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냥 발생기는 그거보다 조금 전에 중엽쯤으로 보겠죠. 그래서 평민문학이 통합되는 그와 같은 시기를 거치고 7번은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 전기, 조선시대 근대에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다. 자, 이런 흐름이 고려 문학의 몇몇 가지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어요. 갈래별로 향가 보면은, 향가가 비록 통일 신라시대에 유행하면서 신라의 문학이긴 하지만 고려시대까지 창작이 되긴 합니다. 자, 따라서 본래의 서정성은 개인의 정서죠. 그러나 고려시대 향가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불교적입니다. 자, 여러분 작가 작품에 보면은 균여대사 있죠. 이 균여대사는 광종 때 활약한 고승입니다. 고려 광종 때. 그 사람의 보현 10원과 현세보살에게 10원과 10가지 기원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제목도 있잖아요. 보면은 예경지의 불가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불교의 참불가 형식이에요. 그러므로 종교적 색채가 강했지 개인의 감정을 얽히는 무리수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보현시범과
열한수가 무엇입니까? 최후의 향가입니다. 그러니까 향계는 고려 전기까지 뭐가 되었다?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죠. 자, 거기 열한수의 작품 목록이 나와 있고요. 또 참고로 해보면은 향가 계통의 가요를 향각의 여요. 예를 들어서 향가에서 고려소결이 영향이 얼마 간다고 할 때 향가에서 고려소결 그 사이에 있던 것. 그것이 바로 향가 계통의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로 평가되긴 하지만 고려소교로 향가 계통이요. 그 두 작품이 있는데 이 두 작품의 비교 분석을 해두셔야 됩니다. 도의장가 또는 추모하다. 이장은 그 밑에 있지만 김낙과 신순겸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산산성 있죠, 그죠? 팔공산 쭉 그 가산산성 도로가 팔공산 순환도로 전국에 우리나라 아름다운 길 백경에 듭니다. 쭉 가시다 보면은 산성 꼭대기 못 올라가서 팔공산 그 기슭에 신순겸 유적지가 있어요. 신순겸 장군의 묘 이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신순겸 장군은 그 공산성 전투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왕건 태조 왕건이 그죠? 호족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를 건설하려고 이제 후백제와 함께 견훤과 함께 싸웠죠. 그 왕건이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도망가다가 여기 나온 신순겸이 왕건과 갑옷을 바꿔 입고 자기가 대신 죽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개국 공신이 되는 거죠. 그 왕건이 등극한 연후에 그 친구에게 평산신시라는 성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평산신시 장절공 유사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도의장갑 이렇게 개국 공신이었던 신순겸과 김낙을 개국 공신이니까 추모하는 가상의 무희, 가상무 이런 가상하다고 여긴 그런 제서의식이 해마다 행해졌겠죠. 그 제서의식을 보고 누가 적었다? 고려 예종이 적었어요. 왕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예종이 적었던 중요한 게 표기입니다. 팔구체 향찰 표기. 고려 소교는 15세기 한글 표기입니다. 표기가 아예 다르죠, 그죠? 그 점 초점 두시고. 그 나머지 작품이 조금 해석한 게 나옵니다. 읽어 두시고. 정과 정국이 더 비중이 높아요. 이럴 때 정과 정까지 밑줄 긋고. 이 정과 정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정서란 사람인데 정서의 호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율곡 이런 셈입니다. 이율곡의 본명이 이 아닙니까? 자, 19체 한글 밑줄. 이 고려 향가 계통의 고려가요가 두 편이 있는데 도의장가와 정과정곡. 근데 이 두 편 중에 표기가 달라요, 이렇게. 그죠? 한글 표기로 여기는 자, 고려서 악지에 전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셋째 줄에 19채 한년으로 된 걸 비연시라 그럽니다. 연구일이 안 되어야 되는 단년 한년으로 된 비연시. 그리고 삼진작 악공명을 삼진작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칠원절구의 한시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나중에 뒤에 가면 있어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향각의 고려가요도 창작이 되면서 향가는 이제 세잔하고 드디어 이제 고려소교 물론 구전되니까 그 형태 또는 작품의 내용은 지금 현존하는 몇몇 작품 수록되어 전하는 것 그리고 제목만 전하는 것도 있긴 해요. 자, 고려소교 봅니다. 둘째 줄이 민요적 시가 가장 민요적입니다. 거의 민요에 가까워요. 소교 장갑. 일전에 제가 국악에서 소각 그러면은 평민음악을 소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려 소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보니까 넷째 줄에 악장가에서 악각개밤 시용양 악보. 이것은 뭐 대부분 음악책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음악책이 악학개범이야. 그래서 남녀 상열지산이 사리부재니 이런 말을 지난번에 정업사의 정착과정과 함께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고요. 특징. 뭐 소박하다 진솔하다 아무래도 평민들의 작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둘째 줄 오랜 시일 전승되는 동안 첨삭. 왜? 구비문학의 특징이 유동적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기 때문에 문자로 고정되어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약간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게 첨삭되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데 사회상을 반영했다. 고려 속에 보면은 남녀의 그 정분도 있겠지만 남녀 상열지사 또 여러 가지 그 현실 도피 청산별곡 같은 것 그죠? 이런 청산별곡은 고려 후기 추정작입니다. 아무래도 청산에 살고 또 바다에 살고 이런 점을 봐서 우리 그 몽고 침입 때 그죠? 청산 대피령이나 또 강화도 천도 이런 역사의식과도 맞물어 있어요. 평민들에게는 내일은 없는 거야. 가만히 보면은 왜? 현실이 너무 고되고 당장 뭐 부역 동원되기도 하고 당장 전쟁에 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용 자체가 내세관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고려의 국교가 불교라지만 불교는 원래 내세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내세관이 두드러진 작품군은 같은 불교 문화권이라도 어딥니까? 통일신라 쪽이 더 강합니다. 향가 쪽이. 아야미타철에서 맞벌레 도닦아 기다리고다 작품에도 바로 사후세계를 연결하면서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얘네들은 고려시대는 당장 목숨이 어제 오늘 내일입니다. 그런 전란 속에 입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시대의식의 반영으로 향락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또 현세적으로 내세관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또 단에서 평민들의 솔직한 진솔한 감정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형식 보시면요. 분절체는 분장체, 불련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연이 나누어져 있다. 청산별곡은 전 8장 또는 8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고려 속에는 많이들 나눠져 있지만 한년으로 된 게 있어요. 이 한년으로 된 걸 뭐라 그럽니까? 비연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연시가 있고 그 옆에 적어서요. 비연시 있음. 후렴구는 개별화 각기 다릅니다. 그 비연시도 있고 한년으로 된 또 후렴구는 작품마다 달라요. 위덩더둥성 이건 뭐 우리가 보면은 사모곡의 후렴구 얄리얄리얄라성이 알라리얄라 청산별곡의 후렴구 그죠? 위도령성 도령성 다링들이 이건 서경별곡의 후렴구. 가끔 가다가 다음은 고려수기의 작품과 후렴구의 짝이 옳지 않은 거 이런 것도 문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후렴구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같은 분연체에서 연장이고 어떻게 3번 봅시다. 음수율 보통 음수율은 332예요. 뭐 모두 다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 332의 음수율에 딱 맞는 작품 두 개를 꼽아라면 청산별곡과 가실이 똑같아요. 가실이 있고 332 날러는 어디 살라고 여긴 좀 파격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러리 랐다 332로 똑같습니다. 뭐 보통 삼음보가 많죠. 자 내용에 주로 남녀간의 사랑 이 남녀간의 사랑을 많이 읊었다는 것도 시대상과 관련이 됩니다. 시대가 어지러우면 오늘 현세적으로 관능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세기말 지금들이 대부분 그렇죠. 요즘 뭐 남녀의 어떤 정분이나 이런 남녀 관계에서 관능적으로 흐르고 또 걸그룹의 치마가 올라가고 뭐 각선미 가는 이런 얘기가 넘나드는 것도 뭐 이유가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그만큼 세상에 정통적으로 있어야 할 가치관들이 흔들릴 때 항상 그렇게 관능적인 포즈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슈가 많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삶이란 게 답은 정답은 없지만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시대를 살더라도 보편적인 가치 기준은 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이 비껴나 있을 때 세태가 그렇게 대표적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점 감안을 좀 하시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고려 시대를 보면은 아마 시대상 특징과 작품이 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밀의 안타까운 평민들의 성정을 진솔하게 다루었다는 말. 자 셋째 줄에 이 부분은 얘기를 이미 드린 부분입니다. 조선조 학자, 아까까지 보면 편수자 이런 친구들이 남녀 상열지사 남자 여자끼리 성모랄이 팍팍 튄다. 성적이다. 관능적이 되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사리부재 한자가 나오죠. 사자가 가사사 리가 속될 리 속되다.
안일부. 다음에 죄는 시를 제. 해석을 하면 가사가 속되다, 천박하다, 관능적이다. 그러므로 실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많은 작품이 수록되지 못했다고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품으로 실제 전하는 건 몇몇 작품들 볼 수 있죠. 그게 다예요, 그게. 청산별곡, 동동, 정석가, 가실이, 장저가, 처연가, 서경별곡, 쌍화점, 사모곡, 이상곡, 만전춘, 유구곡. 한 20편도 안 됩니다. 그 많던 고려 소교로 편입되었던 소각 계열의 아악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자, 이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남녀 상열지사로 꼽히는 작품군들을 가령 서경별곡, 쌍화점, 이상곡, 만전춘 이런 식으로 꼽죠. 그리고 가장 출제빈도 이건 좀 많이 알아줘야 되는데 청산별곡하고 동동, 그죠? 그 다음에 가실이, 서경별곡 이 정도는 작품 내용까지도 연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보면 청산별곡은 현실 도피적이다, 그지? 아마 시대가 어지러우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냥 고려 후기로 보죠. 전 8년이고 동동, 요도 많이 시험 문제 빈출합니다. 전 13년 월령체 주의하고, 월령체는 달거리, 월별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얽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별로. 자, 주로 남녀 사이 애정과 관련되죠. 정석가, 임금의 만수무강, 가실이 남녀 간의 이별, 귀호곡, 악곡명으로 상정하는 방아타령과 비슷하고요. 처용가, 앞에서 내가 향가와 연기할 때 고려 소교 처용가는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요. 고려 소교는 한글입니다. 표기가 15세기 한글. 지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양주동님이 향찰 해독을 할 때 이 고려 소교 처용가를 보고 했다? 향찰 해독의 단서를 가져갔다. 이렇게 되죠. 알아두고요. 그리고 서경별곡, 서경, 평양이죠. 평양을 무대로 한 이별 노래. 쌍화점, 쌍화는 이때 만두입니다. 그리고 쌍화점 하면 만두 파는 가게 이런 뜻이에요. 각계각층의 성도덕이 문란했다 이런 내용을 주로 주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곡, 부모의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한 효와 관련되고 효. 이상곡은 이상 한자 보면은 발블리자입니다. 발블리, 밟다. 이력서할 때. 상은 서리상이니까 서리 밟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이상곡. 사실 남녀 상열지사로 지목되어 있긴 하지만 내용이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청상과부의 노래예요. 죽어서도 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 주제가 영원한 사랑입니다. 참고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만전춘 하는 게 시조의 형식과 유사합니다. 자, 시조의 형식과 관련된 고려 소교 하면은 이 만전춘도 있지만 지난번에 언급한 정업사도 시조의 형식과 유사하다는 것 잊지 말기 바라고. 유구곡, 비두르기 노래라고 평가되어 있는 정치적인 노래다. 고려 소교를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간략하게 이해하고 좀 전에 제가 지적한 몇몇 빈출하는 작품은 작품도 한번 내용 분석과 함께 이해를 해 두셔야겠다. 자, 3번 경기체가 볼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고려 소교가 평민들의 문학이었다면 귀족들은 바로 시가문학으로 경기체가를 읊었어요. 자, 경기체가는 따라서 신흥사대부, 이게 출발점을 고려 후기점으로 봅니다. 그래, 덕의 찬 삶과 향락적인 여흥 밑줄. 주로 자긍심, 그죠? 이런 걸 많이 적었어요. 사대부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은. 그러나 향락적인 구석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명칭 볼까요? 경기체가이님, 이 노래 후렴구에 보면은 경귀 어떠하니 있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경치가 어떻습니까?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옮겨 적으면 경기하여. 이래서 제목을 경기하여가라고도 합니다. 또 셋째 줄에 보면 별곡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형식에는 옆에 적을까요? 고려 소교와 유사. 고려 소교 형식과 유사하지만 다른 차이도 있어요.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보면 한년은 육행으로 됐다. 여러 가지 쭉쭉쭉 있죠.
그리고 주로 이제 여기 보면은 1번에 보시면 연장 형식이라는 점은 고려 소교는 뭐 연장, 분장 같은 말입니다. 근데 고려 소교는 비연시가 있고 경기체가는 비연시가 없어요. 뭐 작품도 많지 않습니다만 비연시가 없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1번 고려 후기 신흥 사대부들의 활기찬 감정, 자부심 막 이런 것을 적었을 주로. 3번에 사물이나 경치를 나열함으로써 신흥 사대부의 호탕한 기상, 자부심 금방 얘기 드렸죠. 자, 주요 작품이 많이 없습니다. 이 중에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한림별곡이에요. 2013년에 한번 나왔죠. 지문 하나. 한림별곡에 한림학사가 적었다면 한림학사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로 한림 그 제유 있죠. 한림학사들입니다. 한림원의 학사들이 여러 명 적었는데 내용 보세요. 시부 동그라미, 서정명, 빌명주, 하회, 음악, 누각, 추천 동그라미. 1장 시부와 8장 추천. 추천은 근해띠기입니다. 자, 아마 그 작품 두 개가 시험에 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은 소재를 열거했죠. 각 장별로. 소재의 열거 이렇게도 되겠죠. 시상 전개 방식은 소재의 열거이다. 그 외에 안축이라는 사람, 관동별곡, 죽계별곡 등이 있다. 관동별곡은 조선전기 여러분 정철의 가사문학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일한 제목이 각각 다른 작가의 형식도 다른 작품이 있다는 것 감안해 두셔야 됩니다. 자, 시조 한번 보실까요? 발생 형성의 1번 발생 고려 중엽이 아마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 말엽의 평시조 형식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3번의 특징 갈까요? 특징. 형식은 지금 평시조 얘기입니다. 3장 6구. 3장은 초장, 중장, 종장이죠. 45자 내외 일반적으로. 디귿의 사음보. 가사와 동일한 율격이죠. 사음보. 다음 내용은 고려 시대, 고려 말의 시조는 대부분 충이 사상이 많습니다. 그 둘째 줄에 보면은 고려의 유신들이 적은 회고가 고려 멸망을 한탄했다거나 망국지희, 망국지탄을 노래한 이런 표현들이 많고 조선 초기 사육신들 저리가도 있긴 하죠. 그 뒤쪽은 이제 여러분 고려 전기로 이렇게 언급을 해둔 거예요. 자, 종류,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밑줄 그어볼까요? 3장, 즉 초장, 종장, 중장 중에서 2구 이상이 무제한 길어집니다. 영정 이후니까 이 영정은 조선시대예요. 그러므로 조선 후기에 가서야 사설시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작가는 고려 조선 전기까지 시조의 작가는 양반 사대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조를 가만히 보면은 양반 사대부는 한시에 능했어요. 한시에 보통 시상 전개 방식이 선경후정입니다. 앞에는 자연 경관을 펼치고 뒤에 가서는 개인의 감정을 읊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서 표현 방법이 그 사람이 한시에 능통자들이니까 시조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조의 초장, 중장은 선경이 많아요. 종장은 어떻습니까? 후정. 그 후정에 바로 초점이 있죠. 그런 방식도 한번 이해함직합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이제 폐간문학 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본 시간문학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고려 소교, 경기체가 시조. 그죠? 시조는 아직 고려 말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3번 문학에는 폐간문학과 6번의 가전 또는 가전체가 있어요. 이 폐간문학 가전체는 소설로 옮아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자, 폐간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그 특징 쭉 읽어보면 쭉 나오겠죠. 한번 읽어두시되 작품 봅시다. 수의전. 이 폐간문학은 처음에는 설화문학집이에요.
폐간의 직책이란 무엇입니까? 한간에 유포되는 이야기를 수집해오던 관리죠. 따라서 폐간문학이 바로 설화문학집. 그 주요 작품 보면 수의전이 설화문학집입니다. 최초의 폐간문학집으로. 백운소설부터 그 글상자의 뒤쪽으로는 개인 문집이에요. 고려 후기 가면서. 소설책은 아니고 백운소설은 백운소설 앞에다가 최초의 수필문학집 적어놓고 우리나라 최초의 수필문학집이 백운소설입니다. 이규보. 그리고 파한집, 보한집. 파한집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평문학집 이렇게. 백운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필문학집. 파한집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평문학집. 여러분 파한이다 하면 한가로울 때 한가로움을 깨뜨리다 이런 얘기죠. 한가로울 때 적는 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외에 한번 연결해두고 가전체 또는 가전법입니다. 가전이란 어떤 사물의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 밑줄, 그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책의 설정 자체가 작품 설정 자체가 의인법입니다. 그 사물을 의인화해요. 물론 그런 데는 뭐겠습니까? 바로 세태의 여러 가지 풍자를 한다거나 교훈을 목적으로 삼겠죠. 자, 2번 특징 갑니다. 가전은 계세증인 밑줄. 그 뜻을 적어 놓으세요. 계세증인. 세상을 경계하고 징벌함. 세상을 경계란 말은 이 경계검무소다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바로 세상의 경종을 울려서 교훈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경계하고 징벌하다 이게 계세증인입니다. 다분히 교훈적이죠. 자, 우측에 보면은 여러분들 의 볼까요? 금방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폐간문학과 가전체는 그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설문학으로 옮겨가기 위한 전 단계예요. 교량적 구실 쓸 줄 있죠. 자, 주요 작품 한번 익혀두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로 나오냐면은 이 무엇을 어떤 사물을 의인화했는가 이런 점, 의인한 사물을 묻습니다 주로. 자, 작품명의 국순전의 국자, 국선생전의 국자는 한자가 좀 까다롭죠. 이게 누룩국자입니다. 누룩은 뭐 할 때 술을 담글 때 필요해요. 국순전, 국선생전은 바로 술을 의인화했다. 공방전, 엽전, 동이 아니고 돈, 엽전. 뭐 돈이나 다름 아니죠. 청강서대 현부전, 거북이, 죽부인전 대나무, 저생전 종이, 정시전 지팡이. 아마 여러 정 알아두고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할 기회가 안 닿겠습니까? 다음, 한문학이 융성했다는데 7번에 공문학이 쇠퇴했다는 것은 표기문자도 없었고 입으로 전성된 점을 한번 감안할 수 있지만 한문학은 뭐 융성했으나 우리가 고려시대 한문학은 크게 비중은 없어요. 크게. 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비중 높은 사람이다 하면은 그 작가 2번에 보면은 누구? 이규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자주적, 인생적. 그러니까 이 이규보의 작품들은 아주 자주성이 강했고 그 당대에 원나라 복속기거든요. 그러면서 자주성이 있었으면 또 인생파입니다. 아주 그 철학적인 깊이가 있어요. 이규보의 뭐 가전체도 있고 이규보의 설문학도 있고 많이 시험에 나오죠. 이규보의 시문학도 있어요. 자, 조금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런 성향에서 자, 그 3번 한번 볼래요. 여러분 생각으로 푸는 문제. 이규보의 작품이 아닌 것. 자, 2번에 동명왕편. 이건 오언의 한시입니다. 다섯 자 계속 내려간 한시예요. 오언의 한시. 근데 이게 바로 자주적입니다. 고려시대에 고려는 내고 위안에 그와 같은 고난에 시들렸어요. 근데 고려 후기가 바로 몽고 지배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 추몽에 대한 예찬,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죠. 그런 점이 자주적이다. 국선생전 좀 전에 나왔고 백운소설 폐간문학집이고
최초의 수필문학집이라고 했죠. 동국 이상국집은 이규보 사후에 최우라는 사람이 이규보의 전집을 내어줬어요. 그게 바로 동국 이상국집입니다. 일본의 참화설하는 설문학의 저자는 이규보의 설문학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화설 할 때 설문학은 이 곡 그 위에 보면 죽부인전 저자 있죠. 죽부인전 그 글상자는 이곡이라는 사람이 적었어요. 이 참화설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나왔는데 6차 교과서 지문이었습니다. 말을 빌려 탈 때 이야기해가지고 1번이 정답이죠. 저 다음 3번에 조선 전기 문학. 하려니까 조금 뭐 그러네. 저 뒤에 가서 고려시대 문학 한 몇 개 볼까요, 작품? 여러분 5번 한번 보세요. 394쪽에 5번. 이 5번이 바로 전과정입니다. 예, 작가가 정서죠. 이 정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조금 이 배경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인종 다음에 왕위를 이은 사람이 의종입니다. 인종 때 김부식이 몇 청의 난을 진압했죠. 그리고 의종 때 보현원의 난 일어나서 바로 무신정권이 시작됩니다. 그 당대 고려 후기로 막 넘어가는 당대. 인종의 매제입니다. 누가? 정서, 매제. 인종, 왕의 여동생, 공주였죠. 공주의 뭡니까? 남편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뭡니까? 바로 외척입니다. 그 봉직을 하다가 왕위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또 두 임금을 걸쳐 봉직을 했죠. 근데 한 임금이 바뀌면 항상 신진 세력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현대에도 보면은 정권 교체가 되면 새로운 세력들이 이렇게 나와서 새로운 해당하는 당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왕조 시대도 그래요. 그 신진 세력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뭐 개혁 정치를 함내, 뭐 진보적인 정치를 함내 얘기하니까 여기 나온 정서가 이제 보수적이니까 항상 이 나이 많은 사람들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여기 신진 세력이 의종에게 이 정서가 별 죄도 없는데 죽이라, 참형을 내리라는 소를 올립니다. 그 참소의 말, 참소를 올리는데 그냥 이유 없이 죽이려니 그렇고 그렇다고 이 세력들의 그러니까 중신들의 그와 같은 중지를 무시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 사람을 불러다가 약속을 은연중에 합니다. 내 조만간에 당신을 불러서 다시 쓸 테니까 고향 동네입니다. 부산시 동네. 이 동네에 유배를 갔다 오는 거예요. 유배 형식으로. 말이 유배지 뭐 고향에 잠깐 낙향에 있는 거죠. 이렇게 보냅니다. 정서가 임금의 말을 믿고 갔는데 뭐 세상이 사실은 이렇게 이미 이런 신진 세력의 뭐 고난의 권력이 주어지다 보니까 다시 부를 일이 없죠. 이 친구가 충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뭐예요? 내용의 다소 하소연적 작품. 그러면서 이면에는 충의 의미가 강하게 풍깁니다. 자, 우측에 전박수, 덕징 2번 귀양지에서 쓴 유배문학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후기 가면 또 유배 가서 적었던 작품군 갈래별로 여러 개가 있어요. 유배 가서 적었던 문학의 효시작이고 형식 면에서 향가의 전통하면은 시팽이야, 시팽. 그리고 뭐 아소님하 뭐 이와 같은 감탄사 같은 것. 뭐 여러 군데 아으라는 이런 표현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주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 이런 점에서 충신연군지사죠. 밑에도 작품 위에 있습니다만 임금을 생각하며 신하의 도리를 적었던 노래가 충신으로서 주인인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를 통칭해서 충신연군지사라 그러거든요. 이런 내용적 흐름이 나중에 조선 전기에 정철의 사민곡, 송민곡 그 내용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점 감안해 주고 자, 일전에 일렀듯이 정업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15세기 그지?
15세기 한글 표기예요. 따라서 15세기 한글 표기니까 이 표기법에 대한 문법적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야만이 내용 분석도 될 테니까 한번 보시죠. 내님을 그리 자와 운이다니 그리워서 운이다니 울며 다니니 산 접동새 낫 이슷하다 비슷합니다. 접동새는 한의 매개물입니다. 현대시에도 여러분 귀척도라는 서정주의 접재 그 접동새도 같은 얘기죠. 그리고 김소울의 접동새라는 시도 있었습니다. 아니시며 그르쳐신달 하는 건 앞에 참소의 말이 이런 게 생략되죠.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 이 정서와 관련된 배경의 역사를 모르면은 그죠? 이 내용이 뭔지 뚜렷하게 구획이 안 됩니다. 그 신전 세력들이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던 참소의 말이 아니며 사실이 아니며 그르쳐신 잘못된 것을 이때 달 동그라미 달은 겉이라는 이전 명사로 쓰였습니다. 이게 성관이 문제예요. 달. 예를 들어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들은 그때 들달 얘네들은 반복형 어미거든요. 이때는 이전 명사 해석이 그렇지다 잘못되다니까 잘못된 것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전 명사로 쓰였다면 참고하고 잔월 효성은 천지신명입니다. 천지신명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넋이라도 님은 한데 님과 함께 뉘어다 지내다 님과 함께 지내고자 하였음. 벽이다는 우기다입니다. 우기다. 그럼 앞에 생략된 게 내가 죄가 있다고 이런 얘기죠.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더시니 누구입니까? 뭐 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밑줄 정의합니다.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송이다. 이 밑줄. 자신의 결벽을 직설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신의 결백함을 직설적으로 밝혔습니다. 과도 허물도 아무 하나도 없다. 말인말이 신비어 서려편을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님이 나를 하마는 벌써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님하. 자, 여기 기억 해석 잘해야 돼요. 도람은 돌리셔서 들으셔서. 자, 괴오셔서 있죠. 이 괴다를 공부 좀 해야 돼요. 괴다. (15세기에) 이 괴다는 한자로 표기하면 얘가 사랑하답니다.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고유어로 괴다 사랑하다. 15세기에 사랑하다는 표기는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생각사자입니다. 그러다가 17세기 가게 되면 임진왜란 이 괴다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이게 이제 사멸합니다. 고요가 사멸하고 이 사랑하다가 17세기 가면서 이 표기는 그대로 얘는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으면서 뜻이 바뀌어요. 여기가 이제 현대국어까지 이르러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바뀐 겁니다. 15세기 사랑한다는 생각하다입니다. 이런 걸 뭐예요? 바로 언어의 역사성 가운데 의미의 이동이에요. 뜻이 바뀌었다. 자, 어휘 능력 좀 알아두고요. 따라서 여기서는 아소니마 돌리어 마음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들으셔서 무엇을? 그 위에 밑줄 그은 부분 있죠. 자기 결백함입니다. 그 밑줄 그은 부분 있잖아요. 과도 허물도 천만 없성이다. 이거. 그러니까 나의 이 결백함을 들으셔서 사랑해 주소서 이런 얘기 아니가. 그 스스로들을 해석을 잘해야 문맥 구조를 이해하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리시어 내 말을 들으셔서 다시 사랑해 주소서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근거 이런 주장의 근거는 어디다? 나는 과오도 허물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근거예요. 그래서 원인, 결과, 근거, 주장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독해의 한 영역의 해법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더랬어요. 자, 점퍼해제.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향가계통의 고려가요. 도의장과 함께 그랬죠. 시상이 3단계입니다. 작가가 유배중에 적었고 임금에 대한 강한 원망은 있을 수 없죠. 신하가 임금을 원망하다니 그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왕조시대에. 4번이 답이고 시적 화자가 기억처럼 말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이걸 논설문 주장으로 보면은 밑에 마지막에 주장은 뭐 근거, 논거가 어디다, 과도 허물도 천만 업성이다, 이것 없기 때문에 이래 되니까 4번이 답이죠. 7행.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는 돌리시어 들으셔서 내 말을 들으셔서 사랑해 주소서, 이 부분이죠. 그죠? 해석을 할 줄 알아 이것도 가능합니다. 4번 기억이 가리키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것도 똑같은 답이에요. 과도 허물도 천만 업성이다, 이 말을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정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고려 시대를 매듭합니다. 자, 조선 전후기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죠.